혜등이들 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옆집 아줌마가 그 무릎에 맞고 수술 안 하고 고쳤대더라. 이거를 뭐 바르면 회춘에 도움이 된대더라. 오늘은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미용이나 항노화 부분에서 쓰이는 줄기세포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줄기세포는 무엇이냐면 씨앗세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분화되지 않은 그런 세포, 쉽게 말해서 뭐 머리카락이든 근육이든 뼈든 어떤 조직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줄기세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능성 줄기세포 그리고 다변화성 줄기세포인데요. 다능성 줄기세포는 쉽게 생각하면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포예요. 대표적인 게 배아세포 같은 거겠죠.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이 수정란이 2개로 분열하고 4개로 분열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라는 개체가 생긴 거잖아요. 이 배아세포에는 어떤 조직이든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다능성 줄기세포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나의 유전자 정보를 가진 세포의 핵을 분리해서 배양을 하게 되면 나와 같은 이 DNA 정보를 가진 배아 줄기세포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얘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키우면 우리의 난치병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귀가 없는 경우에는 귀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세포거든요. 사실 이 배아세포를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이 배아세포를 단순 세포로 볼 것인가, 분화해서 태아가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볼 것인가의 여론이 갈리면서 윤리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는 분화를 할 때 너무 이제 폭주하게 되면 사실 암세포나 뭐 종양이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쓰이기에 연구 결과가 충분하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약이 많은 세포이기 때문에 아마 상용화가 되는 건 먼 훗날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변하는 줄기세포인데요. 이거는 한정된 종류의 세포로 분화 가능한 줄기세포를 얘기하는데요. 세포가 죽었을 때 그 세포를 대체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정 종류의 조직만으로 분화가 가능한 약간은 제한된 줄기세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노화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끊임없이 세포가 손상을 받는데요. 세포가 손상을 받지 않더라도 원래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포가 어디서 솟아나느냐? 바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에서부터 다시 새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채취도 쉬운 편이고, 그다음에 임상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식약처에서 대부분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제 승인된 대부분의 것들이 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포가 계속 죽어서 탈락되거나 없어진다면 얘네들이 어디선가 끝없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몸의 장기나 어느 조직에 분포해 있다가 세포가 죽어서 없어졌을 때 필요한 조직에 맞는 세포를 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세포를 분화시켜서 채우는 능력을 호밍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결손이 되거나 이런 세포가 분화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알아서 찾아가서 그냥 시그널을 줘서 그 세포를 분화시키는 능력을 말을 하는데, 엄청 옛날에 뭐 엄청 부자들이 뭐 일본으로 줄기세포를 뭐 수천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러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정맥 주사로 이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게 이 줄기세포의 호밍 이펙트를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부위에 복구가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에 줄기세포가 그 부위로 이동을 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체 줄기세포는 어디서 채취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쉬운 부위는 혈액이에요. 근데 이제 혈액은 이 채취도 쉽고 세포 추출도 쉬운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세포 수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양에서 세포를 추출했을 때 줄기세포가 많이 나올수록 사실 좋은 거거든요. 혈액은 이런 면에서 조금 불리해요. 혈액에는 세포수 자체가 많지 않고 조혈모 세포 자체에 약간 한정이 돼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데 모낭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모낭 줄기세포는 탈모 치료에 정말 이렇게 중점을 둬서 요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후두부 같은 데서 모낭을 직접 채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는 건데요. M자 탈모, 소위 말하는 남성형 탈모의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시술명이 있어요. 리제네라 액티바라고 치면 모낭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모낭 줄기세포는 또 따로 하나 띄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골수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부위예요. 뼈 안에 말랑말랑한 스폰지 같은 조직이고, 조혈모 세포나 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줄기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혈액
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조형호세포를 포함한 줄기세포의 양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사실 이게 뼈다 보니까 채취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질병이 있거나 하지 않는 한 뭔가 미용이나 항노화 목적으로 뼈에서 채취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라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지방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거든요. 미용이나 항노화나 그 외에 이제 치료 목적의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일 각광받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채취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이 줄기세포 양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요. 이 지방률의 줄기세포 역시 뭐 연골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등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채취가 간편하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임상에서는 굉장히 이 지방 줄기세포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 지방 줄기세포가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알아서 컷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방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쉽고 간편하게 설명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